야구야구 김영준입니다. 슬롯머니 제도가 처음 도입된 2012년 드래프트에서 베이스볼 아메리카가 매긴 유망주 랭킹은 1위 바이런 벅스턴, 2위 마이크 주니노, 3위 카일 짐머, 4위 마크 어펠, 5위 케빈 가즈먼, 6위 카를로스 코레아였습니다. 1순위 지명권을 가진 휴스턴은 순리대로 벅스턴을 뽑거나 휴스턴에서 태어나 12살까지 거주한 마크 어펠을 지명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하지만 당시 휴스턴의 드래프트 데이를 이끌었던 마이크 엘리아스 현 볼티모어 단장은 푸에르토리코 선수가 15위 내로 뽑힌 적이 한 번도 없는 상황에서 푸에르토리코 선수인 코레아를 1순위로 뽑는 과감한 결정을 합니다. 2순위 미네소타는 순리대로 드래프트 랭킹 1위였던 벅스턴을 뽑습니다. 원래 휴스턴은 코레아를 뽑으려던 건 아니었습니다. 어펠을 가장 원했던 휴스턴은 어펠에게 600만 달러를 제안했지만 보라스가 에이전트인 어펠이 이를 거절하면서 1순위 계약에서 돈을 아껴 후위 라운드에서 더 좋은 선수를 뽑겠다는 계획이 불가능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반면 코레아는 슬롯머니보다 크게 낮은 계약금을 받아들이겠다고 합니다. 실제로 코레아는 1순위 슬롯에 해당되는 720만 달러보다 240만 달러가 적은 480만 달러에 계약합니다. 반면 2순위 벅스턴은 2순위에 해당되는 620만 달러보다 20만 달러가 적은 600만 달러에 계약해 코레아보다 120만 달러가 많았습니다. 덕분에 휴스턴은 드래프트 랭킹 13위였지만 대학 진학 가능성 때문에 순위가 밀린 랜스 맥컬러스 주니어를 41순위로 지명한 다음 41순위 슬롯에 해당되는 125만 달러의 2배인 250만 달러를 제시해 플로리다 대학 진학 예정이었던 맥컬러스의 마음을 돌리게 됩니다. 당시 1라운드 지명을 잠깐 살펴보면 다저스가 19위 시거를 18순위로 잡은 반면 에인절스는 17위였던 히니를 9순위로 뽑았고 11위였던 프리드를 7순위로 뽑은 샌디에고는 프렐러 단장이 부임해 프리드를 저스틴 업튼 트레이드에 사용합니다. 한편 휴스턴의 600만 달러 제안을 거절하고 8순위 피츠버그에 지명됐지만 피츠버그의 380만 달러 제안을 거절한 어펠은 스탠퍼드 대학으로 돌아가 경영과학과 엔지니어링 학위를 따내고 이듬해 드래프트에서 1순위 지명과 635만 달러를 받고 휴스턴에 입단합니다. 고질적인 어깨 부상에 2015년 12월 필라델피아로 트레이드되고 2017년 DFA 되자 야구를 포기했던 어펠은 이후 어깨 수술을 받고 드라이브 라인에서의 훈련을 통해 지난해 필라델피아에서 만 30세 349일의 나이로 데뷔함으로써 가장 많은 나이로 데뷔한 1순위 선수가 됩니다. 하지만 필라델피아는 지난해 6경기에 등판해 나름대로 좋은 구위를 선보였던 어펠을 DFA했고 어펠은 현재 미계약 상태에 있습니다. 잠깐 샛길로 빠졌던 물줄기를 다시 돌려보면 결과적으로 코레아를 1순위로 뽑은 선택은 대성공이었습니다. 코레아는 2021년까지 승리 기여도 34.1로 같은 기간 16.2에 그친 벅스턴을 압도했고 포스트 시즌에서 18개의 홈런을 날려 20개인 데릭 지터 다음으로 포스트 시즌에서 홈런을 많이 친 유격수가 됩니다. 반면 벅스턴은 그놈의 부상이 문제였습니다. 휴스턴이 벅스턴 거르고 코레아를 했기 때문에 둘은 서로를 의식하는 사이가 될 수도 있었지만 벅스턴이 2루에 도착할 때마다 즐겁게 대화를 했던 둘은 친구 사이가 됩니다. 그리고 지난 겨울 FA 미아가 될 뻔한 코레아가 미네소타와 3년 1억 530만 달러 계약을 맺음으로써 둘은 같은 해 드래프트에서 1순위와 2순위로 뽑힌 선수가 팀메이트가 되는 역대 네 번째 사례가 됩니다. 하지만 나머지 셋은 모두 제3의 팀에서 만난 것으로 둘 중 한 명이 자신을 지명한 구단에서 뛰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한 명이 입단한 건 벅스턴과 코레아가 최초였습니다. 미네소타와 3년 계약을 맺으면서 매년 옵트아웃이 가능하도록 한 코레아는 이곳에서 뛰는 게 즐겁다. 지금으로서는 나가고 싶지 않다는 인터뷰를 시즌 중에 합니다. 하지만 밑바닥을 뚫었던 1016경기 이후 타율 3할 7리, 출루율 3할 8푼 1리, 장타율 0.496, OPS 0.876으로
시즌을 마친 코레아로서는 FA 시장을 탐색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코레아는 미네소타로부터 받은 10년 2억 8천만 달러 제안을 키핑해 놓고 FA 시장에 나서게 됩니다. 12월 14일 자이언츠와의 13년 3억 5천만 달러 계약이 발표될 때까지만 해도 코레아의 FA 재도전은 대성공으로 여겨졌습니다. 코레아는 입단식을 치르기 위해 가족과 함께 샌프란시스코로 건너오지만 호텔 생활은 일주일이 되도록 끝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코레아의 허리 상태에 대해 열심히 분석했던 자이언츠가 코레아가 제출한 발목 MRI 사진에서 금속 플레이트를 발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이언츠에게 최후 통첩을 한 보라스는 발빠르게 움직여 12월 21일 매치와 12년 3억 1,500만 달러 합의를 이끌어냈고 코레아는 호텔방에서 보라스를 부둥켜 안고 환호합니다. 스티브 코엔 구단주와 통화를 한 코레아는 코엔이 보낸 전용기를 타고 뉴욕으로 옵니다. 하지만 4일 후인 크리스마스 이브에 매치 역시 똑같은 문제를 제기했으며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보라스 측에 따르면 매츠가 분석을 맡긴 의사는 자이언츠가 맡긴 의사와 같은 사람으로 같은 결과가 나온 건 당연했습니다. 보라스는 미네소타에 전화를 걸어 10년 2억 8천만 달러 제안이 유효하냐고 묻지만 유효하지 않다는 답변을 듣습니다. 그로부터 열흘이 지난 1월 6일 벅스턴은 용기를 내 코레아에게 전화를 겁니다. 그리고 더스틴 모스 부회장에게 다시 전화합니다. 모스는 벅스턴에게 코레아가 우리 팀에 얼마나 진심이냐고 물었고 벅스턴은 매우 진심이라고 합니다. 이에 미네소타 구단이 먼저 연락하고 보라스가 미네소타가 제안한 계약에 큰 골격을 받아들임으로써 1월 11일 미네소타와 코레아는 6년 2억 달러 계약을 확정합니다. 벅스턴이 코레아와 구단을 다시 이어준 오작교 역할을 했던 겁니다. 2022년 3월 20일 트윈스와 3년 1억 530만 달러, 12월 14일 자이언츠와 13년 3억 5천만 달러, 12월 21일 매치와 12년 3억 1,500만 달러, 올해 1월 11일 트윈스와 다시 6년 2억 달러에 합의함으로써 만 12개월도 안 되는 사이 계약 합의액이 우리 돈으로 1조 2천억 원에 달하는 9억 7천만 달러가 된 코레아는 결국 휴스턴에서 미니애폴리스로, 샌프란시스코에서 뉴욕으로 갔다가 다시 미니애폴리스로 돌아오는 대륙 횡단 여행을 한 셈이 됐습니다. 메이저리그에서 가장 추운 구장이기 때문에 스타 선수 영입이 어려운 미네소타로서는 꾹 참고 기다린 덕분에 보장 금액을 8천만 달러 낮출 수 있었고 자신이 좋아하는 타기 필드에서 지난해에도 OPS 0.880을 찍은 코레아는 마음 편히 뛸 수 있는 곳에서 발목 상태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말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코레아는 보장 기간이 반토막 났지만 자이언츠가 주기로 한 2,692만 달러와 매츠가 주기로 했던 2,625만 달러보다 크게 높은 3,333만 달러의 평균 연봉을 받게 됐으며 옵션이 모두 행사되면 10년 2억 7천만 달러 계약이 됩니다. 코레아는 2028년 575타석에 도달하면 2029년 2,500만 달러 옵션이 행사되고 2029년 550타석에 도달하면 2030년 2천만 달러 옵션이 행사되며 2030년에는 525타석을 넘기면 2031년 1,500만 달러 옵션이 2031년에는 502타석을 넘기면 2032년 1,000만 달러 옵션이 자동 실행됩니다. 그리고 MVP 투표 5위 내에 들거나 실버 슬러거를 수상하거나 월드 시리즈나 ALCS MVP가 되면 옵션이 자동 실행됩니다. 1년 전 벅스턴이 7년 계약을 맺은 데 이어 코레아가 6년 계약을 받음으로써 아내들도 절친이 된 둘은 나란히 2028년까지 보장을 받았고 건강해야 더 많은 돈을 받을 수 있는 똑같은 입장이 됐습니다. 문제는 코레아보다 벅스턴입니다. 데뷔 후 100경기 이상 출전한 것이 2017년 한 시즌에 불과한 벅스턴은 2021년 부상으로 61경기 출전에 그치면서도 OPS 1.005와 승리 기여도 4.5를 기록합니다. 122경기에 출전하면 9.0이 되기 때문에
건강하면 트라웃이라는 말을 어느 정도는 증명한 셈이 됐습니다. 미네소타는 그런 벅스턴과 7년 1억 달러 연장 계약을 하면서 MVP를 차지하면 800만 달러를 주고 625타석에 도달하면 250만 달러를 주는 등 인센티브를 크게 걸어줍니다. 매년 MVP 10인에 들고 매년 600타석을 소화한다고 가정하면 3,500만 달러를 더 벌어들일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벅스턴은 계약 첫 해인 지난해 92경기 출장 382타석에 그침으로써 아무런 인센티브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벅스턴은 92경기에서 28개의 홈런을 날리며 2할 2푼4리의 타율로 장타율 0.516을 찍었고 OAA 8을 기록했으며 MLB 네트워크의 중견수 랭킹에서는 훌리오 로드리게스를 제치고 트라웃에 이어 2위를 차지했습니다. 코레아의 발목이 괜찮고 벅스턴이 건강하다는 가정에다 내친 김에 갈로도 텍사스 시절로 돌아간다는 가정까지 보태면 미네소타 타선은 꽤 기대할 만합니다. 1번 벅스턴, 2번 코레아, 3번 폴란코, 4번 케플러, 5번 미란다, 6번 갈로, 7번 키릴로프, 8번 바스케스, 9번 니코 등으로 여기에 마에다가 돌아오고 파블로 로페스도 합류했기 때문에 마무리 호레 로페스가 볼티모어 때 모습을 보여주기만 한다면 경쟁 수준이 낮은 알 중에서는 충분히 대권을 노려볼 만합니다. 미네소타를 떠나려다 실패한 코레아와 그런 코레아를 다시 불러들인 벅스턴은 과연 미네소타의 황금 시대를 불러올 수 있을까요? 그러고 보면 마우어와 모어노의 MM4, 산타나와 리리아노의 원투펀치가 함께 올스타전에 출전했던 시절이 그리워집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야구야구 김영준이었습니다.